4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은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계약과 언약과 신용이 나옵니다. 얘는 뭐냐? 자유와 질서의 연결입니다. 거예요? 자유가 질서 있게 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계약과 언약과 신용이 필요합니다. 진보는 사회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집단적 합의. 이거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사회적 합의. 근데 이 사회적 합의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는 이 사회적 합의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 지네끼리 합의했다고 강요한다고. 합의가 되기 시작하면 뭐해? 사회적 정의가 선한 의지가 돼서 이게 실현이 됩니다. 이 실현하는 도구가 뭐예요? 제도가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보수는 이 제도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건데 얘네는 뭐 하기 위해서? 공공의 선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선한 의지로 만들어서 이게 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야. 누구를 고려하지 않아? 인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대신 뭘 가져와? 이들의 최종 목표인 자유. 그게 뭐야? 해방을 가져와. 그래서 이 선한 의지는 선한 의지가 실현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도라고 하지만 뭐가 돼? 해방이 돼. 계속 얘네들의 자유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 해방이라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야? 번지를 잘못 선택하고 싸움을 이상하게 거는 거지. 얘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방이야. 근데 쟤네들은 자꾸 뭐라 그래? 방종이라 그래. 아니라니까. 인정할 수가 없지. 나는 해방인데 해방이 방종이라고? 우리의 고귀한 목표가 해방인데 그걸 방종으로 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레임을 이겨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자, 민식이법을 한번 해석해 보자. 민식이법은 뭡니까? 민식이법을 해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뭘로부터의 해방이야? 어린이가 도로로부터 해방이라. 누가 고려가 없어도 돼. 운전자가 없지. 어린이의 해방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죠. 누가 없어? 운전자가 없어. 운전자의 해방. 운전자는 해방이 없지. 운전자는 뭐니까? 강자잖아.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 차가 이기지. 강약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한다고 생각해? 억압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왜 신호등을 못 건너? 강자인 차가 다니니까. 우리 아이는 질서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있잖아. 보수의 질서는 뭐야? 보수의 자유는 파란 불일 때 건너가 보수라고. 보수의 제도야. 건널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질서 속에서. 그런데 얘네는 뭐야? 빨간 불에도 약자인 아이가 튀어나오면 멈춰야 돼. 너네가 쌩쌩 달려서 아이들이 해방이 안 돼. 억압당하는 거야. 어디에서? 인도 안에서 억압당하잖아. 인도. 차도가 있는데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오는 이 자유를 차들이 억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30km로 달리다가 얘가 갑자기 나타나면 멈춰줘야 돼. 이거를 안 멈추면 어떻게 돼? 적폐지. 적폐는 어떻게 돼? 처단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어지럽지. 근데 이제 알고 나면은 이해가 된다니까? 신기하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자유를 해방으로 봤을 때 이게 된다고. 노조의 자유는 뭐야? 노조의 차에 써 있는 게 있다고. 노동 해방. 그들은 모든 해방이야. 노동이 뭐야?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내가 하기 싫을 때 일을 시키는 건 억압이지.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자유와 질서를 연결하는 것이 계약과 언약과 신용인데 얘들은 뭐야? 이 계약과 언약과 신용은 내가 왜 믿음을 줘야 되냐고. 계약서를 왜 쓰죠, 저들은?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돼? 국가가 원하는 사회 질서, 집단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된 그 선한 의지대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난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간다고. 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해방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있지 않아? 강자, 온리, 약자. 민식이법엔 누가 안 들어있어? 운전자가 안 들어있다고. 운전자는 애새끼를 피하다 뒤지든지 말든지 뭐 해야 돼? 초등학교 앞에서 애가 뛰쳐나오면
30km로 가다 뭐 해야 돼? 서야 돼.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애들이 건넜네요. 그거 치면 어떻게 돼? 과중처벌을 받는 거야. 왜? 애들을 해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은 언제든지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인도에 갇혀서 억압당하면 안 돼. 도로도 나의 것.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니까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 질서를 뭐를 통해서 하느냐? 그게 계약이라고. 첫 번째 계약입니다. 계약은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자유로운 합의죠. 너 8시간 일하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내가 한 주에 100만 원을 줄게. 좋으면 계약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50만 원 줄게. 좋으면 해도 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자유로운 합의라고. 너가 시간을 나에게 구속당해주면 내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자유로운 합의지.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야 8시간 동안 얼마로 하고 1시간에 얼마씩 해서 일주일엔 얼마 주고 한 달엔 얼마 줘. 이렇게 다 규정해 주는 게 뭐야? 계약이 아니야. 뭘 계약한 거야 도대체? 계약이 존재한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냐? 첫 번째,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을 독립된 개체로 보는 거야. 존재라고 합시다. 개체라고 하면은 뭐 죽어 있는 존재.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내가 한 이야기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할 수가 없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계약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내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건 저 사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위임한 거거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이니까 뭘 보장해 줘야 돼? 이걸 어겼을 때 강제로 책임지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재판하는 기준이 계약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이 계약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위약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인데 뭘 위반한 거야? 법 위반이 되는 거지. 법을 위반했을지언정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이게 다 뭐야? 영미법이라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법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강제로 집행하는 거는 위반했을 때 최소한이 돼야 돼. 위반하면 다 사형이야. 조금 위반한 놈도 사형이고 많이 위반한 놈도 사형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 계약을 누가 하겠어요? 이것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의 최소한의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동반한 자유라고. 그래서 책임을 동반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 언약은 결혼식 같은 거에 쓰이는 건데요. 가족이나 종교나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죠. 안 지켜도 상관은 없는데 법적인 제재는 없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는 결국엔 뭘 하냐면요. 전통을 만듭니다. 가족, 종교, 공동체 모두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전통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통은 결국에는 세대를 잇는다. 세대 간의 신뢰를 가져오는 거죠. 안 지켜도 되지만 이 사람이 안 지키면 그 조직에서는 배척당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약이다. 연결이라고 합시다. 연결. 그래서 언약이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서로 공동체들이 암묵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존속이 되는 거야. 누군가 하나 깨기 시작하면 박살이 나는 거지. 이 언약이 억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페미니즘이 생기는 거지. 가부장제는 억압이죠. 가족은 뭐야? 억압이죠. 동네에서 아줌마가 담배 피지 마. 뭐예요? 억압이지. 어른들이 술 먹지 마. 억압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계속.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지. 이 언약을 다 깨버린다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깨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야? 가족, 종교, 공동체라고. 진보주의가 공동체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종교로 들어오면 기독교는 박살나고 불교도 박살나고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돼? 박살이 나는 거지. 지금의 저출산도 마찬가지지. 신뢰가 없어. 같이 살 신뢰가 없는데 애를 왜 낳아?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이랑 살 언약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키우냐 이거지.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뭐야? 신뢰라고, 신뢰. 이 사랑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랑도.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사랑하잖아요.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도.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언약이면 지켜야지. 내가 조금 억압되고 힘들어도 내가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법을 지키면 돼. 세 번째, 신용이 있는데 실질적인 질서는 신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신용이 없으면 뭐예요? 서로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의심하고 할 때마다 의심하고 할 때마다 비난하고. 그게 뭐예요? 탄핵 집회라고.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모여가지고 뭐 해? 헌재에 대한 신용이 없죠. 헌재에 대한 신용이 없으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여의도에 나와서 헌재 앞에 가서 무질서가 판치는 거지. 채무라는 거는 뭐예요? 채무. 갚겠다는 신뢰죠. 그다음에 신용은 왜 높아요? 신용 1등급과 10등급의 이율이 달라. 그렇죠? 그동안 신용을 쌓아 잘 갚았으면 앞으로도 갚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갚지 못할 확률. 확률이 높으면 뭐라도 받아야 돼.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지. 국가는 뭐 해야 돼? 이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개입을 해야 돼. 한 3번 안 갚았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 계약은 파기된 걸로 본다. 이 정도의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야. 한 번 안 갚으면 어떻게 와가지고 막 목을 졸라? 아니면은 야, 한 번 안 갚았다고 이렇게 목을 졸라야 돼? 야, 10번 안 갚을 때까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 신용의 관계 전통적으로 세대간을 걸쳐 와가지고 야, 보통 한 3번까지 안 하면 안 하는 거더라. 그러면 3번에서 하는 거고, 2번까지는 봐주지만 3번은 안 되겠더라. 그러면 2번만 하는 거고. 그 경험이 전통이 돼서 그 전통이 실질적으로는 뭐해? 질서를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신용은 결국엔 도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갚아 나가면 갚아 나간 거에 대한 신용이 쌓이는 거라고. 그걸 개인의 도덕으로 가야지. 그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법이 등장하면 법대로 가는 거예요. 가장 무식한 게 뭐예요? 법대로 가는 거지. 자, 진보주의는 아까 뭐라고 봤다고요? 이거를 이 3가지를 다 뭐라고 본다고요? 억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뭐라고 봐요? 갑을 관계로 봐서 갑을 강자로 두고 을을 약자로 보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계약을 수정시킨다고. 계약대로 했는데요가 통해야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뭐 하는 거야? 계약서는 왜 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누가 개입할 거니까? 국가가 개입하니까. 그래서 뭐를 부정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서 보질 않는 거야. 되게 모순적이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선하다고 출발해가지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너는 선을 베풀어라. 부자인 사람한테 너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좀 손해보게 해야지. 왜 이런 계약까지도 너는 이득을 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계약을 뭐 해야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무수한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친구 관계도 뭐예요? 신용이지. 야, 오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납시다. 맨날 늦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사람하고는 약속을 안 잡지.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럼 이 사람하고 밥 먹는 약속을 안 하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맨날 안 갚아. 그럼 뭐 해? 돈을 안 빌려주지. 그게 뭐예요? 자율적 계약이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100원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주지만 1000원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쉽지만 10,000원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비교적 쉽게 빌려주지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부터는 어때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안 나온다고. 누군가에게 1억 빌려주세요. 있지도 않지만 있으면 빌려주겠냐? 안 그렇다고. 그걸 빌리려면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신용을 갖고 있어야 돼. 국가의 질서는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개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질서의 연결을 계약과 언약과 신용이 하는 겁니다.